8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의대증원 합동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의대증원 배정심사위원회, 의학교육평가원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여러 가지 사실이 밝혀졌었죠. 이주영 의원님과 배장환 교수님, 그리고 민주당의 여러 의원분들 덕분입니다. 청문회에서 실제로 나온 여러 발언들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미 유튜브로 보셨을 것 같은데요. 배정이 관련해서는 순사리대 등의 졸속 진행도 논란이 되었지만 특히 논란이 되었던 것이 오석환 차관의 회의록 파기와 회의자료 관련 위증입니다. 오석환 차관은 청문회 초반에는 배정희 위원들의 전원 동의로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했다가 문제가 될 것 같자 법적인 의무가 없어 처음부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회의 내용은 교육부 직원들이 손으로 메모해서 결과자료로 정리해 국회에 제출했고 메모는 파쇄했다고 했죠. 또한 회의자료의 경우에도 청문회 초반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가 논란이 될 것 같은 자료만 폐기했다고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이후 파일로 남아있는 자료들을 모아 1차, 2차, 3차 회의자료랍시고 제출했죠. 이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일부러 회의록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성명불상의 배정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려는 걸 막은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또한 강선우 의원은 회의자료의 도표나 그래프 등의 내용이 더 많은데 이 회의자료를 가공해서 결과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며 제출된 결과자료의 진위 여부를 지적했었죠. 이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회가 받은 요약된 결과자료는 조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MBC에 보도되었던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과 신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이 두 명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MBC는 지난 3월 말에 배정희 회의에 충북도청 간부가 참석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3월 15일에 있었던 배정희 1차 회의 날에 최승환 국장이 회의 장소에 나타난 것을 보도한 것이죠. 하필이면 넥타이도 같은 것을 하고 오셨는데 아마도 공적인 자리에선 저 넥타이를 하시나 봅니다. 이 보도와 관련하여 청문회에서 박주민 의원은 외압에 초점을 맞춰 신민철 국장을 압박했었습니다. 이와 달리 저는 배정희의 인원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지를 추측해보기 위해서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춰봤었습니다. MBC가 보도한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외의실 현판에 코이에스라고 써 있습니다. 코이에스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교육부 공직유관단체라고 알려져 있죠. 보도자료들을 보면 교육부에서도 해당 건물의 회의실을 빌려 회의를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교육장, 대회의실, 중회의실을 대관해주고 있는데요. 교육장은 최대 55명까지 수용할 수 있고 대회의실과 중회의실은 상석 17석, 배석 16석으로 총 33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정심의 사례를 봤을 때 55명이나 들어가는 교육장에서 배정희 회의를 했을 것 같지는 않죠. 대회의실 혹은 중회의실을 빌려서 진행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둘 다 상석은 17석이니 배정희 위원도 최대 17명 정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롭게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국회가 받은 결과자료에 써있는 3월 15일 배정희 1차 회의 장소는 여기가 아닙니다. 김영호 위원장은 결과자료를 보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1차 회의 장소는 서울종합청사라고요. 그리고 서울종합청사는 종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MBC가 보도한 1차 회의 장소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여의도에 있죠. 한강을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만 7km가 넘어서 청사 인근조차도 아닌 겁니다. 즉 국회가 제출받은 결과자료는 회의 장소부터가 거짓으로 작성되어 있는 조작 자료인 거죠. 최승환 국장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주민 의원은 외압에 초점을 맞추고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이 배정희 회의에 참석한 것이 맞는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민철 국장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라고 하며 위증을 피하기 위한 혼신의 무빙을 쳤죠. 그런데 신민철 국장이 무려 청문회장에서 그것도 박주민 의원을 상대로 그런 식의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단순히 위증회피만 있었을까요? 만약 신민철 국장이 최승환 국장과 함께 직접 배정희 회의에 참석했다면 어떨까요? 신민철 국장 입장에서는 최승환 국장의 참석을 부정할 수도 없고 본인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모르겠다고 하면서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잘못 대답했다가는 본인이 배정희 회의에 참석한 것도 드러날 수 있으니 확인해드릴 수 없다라는 미쳐버린 대답을 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기사에 따르면 배정희에는 교육부 및 복지부 관계자도 참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민철 국장이 참석했다면 복지부에서도 급을 맞추기 위해서 같은 국장급이 참석했겠죠. 그렇게 되면 1차 배정희 회의는 신민철 국장, 복지부 국장, 최승환 국장이 참석한 것으로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한 회의가 됩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정책 관련 심의 또는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배정위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하는 회의체로 인정된다면 교육부는 위법하게 배정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의록을 공개하거나 최소한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신민철 국장이 배정위에 직접 참석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은 뇌피셜입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참석자를 철저하게 숨긴 이유가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을 피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석자가 누군지 모르면 당연히 법도 적용할 수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과 자료는 회의 장소부터가 거짓으로 작성되어 있는 조작된 자료로 보입니다. 또한 계속 말을 바꾸는 오석환 차관도 확인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신민철 국장도 분명히 숨기는 게 있어 보이죠. 그래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말도 회의 내용을 손으로 적은 메모를 파쇄했다는 말도 모두 거짓으로 보입니다. 자료부터 발언까지 싹 다 거짓인 거죠. 이 지점에서 문정복 의원의 말을 다시 상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5월 4일에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민철 국장은 회의 속기록은 아니지만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라고 하면서 회의록 요약본을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죠. 또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서 교육부는 그 회의록을 넘길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없다고 한 게 아닌 거죠. 최소한 5월 4일까지는 위원 발언 요약도 들어있는 회의록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법원 자료에 대해 오석환은 정확하게 개념을 정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신민철 국장이 잘 몰라서 그 회의록이 있다고 했다는 것인데 조사해보니 신민철 국장이 그렇게까지 빙다리 핫바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신민철 국장은 53세로 서울 반포고와 고대 한국사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에 행시 40회로 공직에 입직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가부, 대통령 비서실 등 여러 부처에서 근무해왔습니다. 한마디로 3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한 사람이라는 건데 개념을 구분 못해서 법정에서 잘못 말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신민철 국장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오석환 차관의 회의록 파기 문제에 묻혀서 크게 이슈화된 것 같진 않은데 청문회에서 김문수 의원은 용산으로부터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직어국 의대 일률적 200명 증원안에 대해서 신민철 국장이 반대하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과 신문규 비서관이 국장 교체까지 언급하며 압박을 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저번 복지위 청문회에서 남인순 의원이 전병왕에게 명예퇴직 신청했냐고 쓱 흘리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약 용산에서 신민철 국장에게 압력을 넣은 것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신민철 국장은 용산에 대한 일말의 반감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심선언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추후에 이 반감이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론 짓자면 국회가 제출받은 결과 자료는 회의 장소부터가 거짓으로 작성되어 있는 조작된 기록으로 보입니다. 또한 박주민 의원에 대한 신민철 국장의 답변으로 봤을 때 본인도 배정위 회의에 참여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죠. 그렇게 되면 회의록 공개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 발언 요약이 포함된 그 회의록은 최소한 5월 4일까지는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이후로 그 회의록을 누군가 없앴다면 결국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과 신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을 국정감사 혹은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불러 질의해야 하겠죠. 배정위 회의에 본인이 참석한 것이 맞는지, 또 누가 참석했는지, 어떤 자료를 보면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교육부는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기록했는지 등등을 말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걸어온 길도 짧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6월 26일 복지위 청문회를 통해서도 많은 것이 드러났고 8월 17일 합동청문회를 통해서도 조금이나마 진실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온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고요. 모두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그리고 항상 응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제 개똥 철학과 뇌피셜을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